홈팀 오세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나요코는 제공권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공중 경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키즈미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불안정해진다. 오우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3백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블록이 쉽게 붕괴된다. 특히 측면 풀백 라인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치명적인 실점 빌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르는 홈에서도 상대 침투 패턴에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원정팀 툴루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우어는 메잘라 역할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들며 대각선 침투로 공간을 흔드는 움직임이 핵심이다. 그의 무브먼트는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을 벌리게 만들고 마그리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마그리는 박스 안에서 왼발 마무리와 순간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 압박을 벗겨내며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보우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넓게 벌려주는 움직임과 연계 패스로 공간을 만들어내며 툴루즈 공격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준다. 무엇보다 툴루즈는 빠른 전환 속도와 압박 완성도로 원정에서도 상대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오세르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인 불안이 드러나며 상대 침투에 쉽게 무너진다. 반면 툴루즈는 메잘라 침투와 마무리 패턴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구조적 약점이 명확한 오세르보다 공격 효율성과 전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툴루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툴루즈가 원정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오세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그림이 유력하다. 홈팀 르아브르 포메이션은 4-1-4-1이며 사마타는 폭발적인 스타트와 문전에서의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린다. 두쿠레는 직선 돌파와 순간 스프린트가 강점이라 수비수와 1대1 구도에서 쉽게 균열을 만든다. 케츠타는 이선에서 연계와 탈압박 능력으로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며 순간적으로 볼을 전방으로 투입하는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르아브르는 전방 압박과 속도전이 동시에 살아있는 구조로 후반 체력전에서도 기동력으로 우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너킥과 세컨드볼 상황에서 빠른 반응으로 슈팅까지 연결해 상대를 흔드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결국 발 빠른 공격수들이 살아있는 한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위협할 수 있는 팀이다. 원정팀 로리앙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마노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더딘 편이다. 토시는 제공권 장악 능력은 확실하지만 발이 느려 빠른 침투형 공격수와 맞붙을 때 뒷공간 노출이 잦다. 아베르겔은 중원에서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로리앙은 3백을 바탕으로 수비를 세우지만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속도전에서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중앙 센터백 라인은 역동적인 스프린트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결국 상대가 템포를 높이고 압박을 강화할 경우 수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르아브르는 빠른 공격 템포와 뒷공간 침투 패턴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뒷공간 노출과 느린 발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경우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르아브르가 전술적 상성과 기동력 차이를 앞세워 확실히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발로구는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따돌리며 문전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의 제공권 활용 능력은 단순한 득점뿐 아니라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공격 기회를 열어주는 무기다. 미나미노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이선 미드필더들과 짧은 연계로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며 정밀한 패스를 통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조율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래서 모나코는 빠른 볼순환과 폭발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전방부터 흔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완성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초반부터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강하게 압박하는 패턴을 자주 반복하고 있다. 원정팀 메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메니 마조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버티면서 이선 침투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치타이슈빌리는 드리블 돌파와 순간 전환으로 역습을 이끄는 카드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트라오레는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잦아 전환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메스는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역습 루트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전방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면 공격 전개 자체가 끊기며 수비에 몰입할수록 더욱 취약해지는 양상이 반복된다.
원정에서는 전술적 유연성 부족이 드러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심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모나코는 공격 템포와 전술적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상대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메스는 수비적으로 버텨도 전환 속도와 효율이 떨어지며 원정에서 그 약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이 경기는 모나코가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템포를 끊임없이 올리며 상대를 압박하는 구조를 가진다. 시크는 문전에서 날카로운 슈팅 감각으로 적은 찬스를 도 득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이다. 텔라는 대각선 침투와 스피드를 활용해 수비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공간을 창출한다. 안드리이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공격 전환 시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대 수비가 균형을 잃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홈에서 빠른 템포와 화력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글라트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 유지가 핵심이다. 타바코비치는 제공권을 활용한 마무리가 강점이지만 압박을 당하면 움직임이 단조로워진다. 하크는 이선에서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중원 간격을 벌린다. 슈테거는 빌드업에서 패스를 풀어낼 수 있으나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실수가 잦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져 빠른 템포의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레버쿠젠의 빠른 공격 패턴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레버쿠젠은 홈에서 빠른 템포와 강한 화력을 앞세워 글라트바흐를 몰아붙일 수 있다. 시크와 텔라의 조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글라트바흐는 포백 조직력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원정에서 버티기 힘든 구도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화력이 승리를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홈팀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이며 기라시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타깃형 자원이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 가담으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개 속도가 둔화된다. 도르트문트는 전방 압박 강도는 높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 소모가 크게 누적된 상태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3백 라인이 상대 공격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볼프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쾌미르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공격의 중심에 선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자원이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의 왕성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통해 꾸준히 공격 루트를 창출한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쾌미르와 야키치를 중심으로 한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하며 도르트문트의 체력 저하를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도르트문트는 전력적으로 여전히 강하지만 주중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체력적 한계가 경기력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쾌미르와 야키치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가 살아있고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볼프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의 피로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마르세유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바메양은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와 문전 장악 능력으로 여전히 상대 수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린우드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공격에 변화를 주며 박스 근처에서는 슈팅 선택지로 위협을 더한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최근 전개 속도가 늦어질 때 허점이 드러난다. 특히 마르세유는 강한 압박으로 시작하지만 압박이 뚫리는 순간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내내 불안정한 구조가 드러나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덴벨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개인 돌파로 측면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컷백으로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바르콜라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와 문전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PSG의 공격 리듬을 한층 빠르게 만든다. 파비안 루이스는 압박 해제와 볼 배급 능력을 겸비해 중원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팀의 점유율 기반 전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PSG는 볼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구조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며 상대의 전술적 대응을 차단하는 데 능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PSG는 점유율뿐 아니라 전환 속도에서도 우위를 점해 상대를 경기 내내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다. 마르세유는 홈 이점을 등에 업고 맞서려 하지만 수비 구조적 불안은 경기 내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PSG는 점유율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며 템벨레와 바르콜라의 개인 능력까지 더해 전술적 우위를 완성한다. 이 경기는 PSG가 압도적인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 장악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